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네. 초기 재개발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초기 재개발이다 보니까 소액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용이하고 정부 지자체에서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것 같은데요. 네. 소액이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 외곽지 쪽 같은 경우에는 4천부터 8천 정도 사이 그 정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요. 상도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곳들도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네요. 예. 예전에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요즘에 재개발 물건은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초기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매로 취득해서 투자를 했을 때 네.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너무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에 700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정비구역들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도 네. 그 지역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건지 입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입지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입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유타운 지역 한번 들어보셨죠? 네네. 예, 유타운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집단적으로 재개발들이 몰려서 되면서 그 지역 자체가 크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거든요. 네네. 지금 서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들도 집단적으로 좀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봅니다. 집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기억이 나는데 북산동 같은 경우에는 네. 집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광명하고 상당히 닮은 꼴인 것 같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광명도 한 10여 년 전에는 네. 굉장히 이게 그렇죠. 과연 되느냐. 네. 예, 그리고 상당히 거기도 거주조차도 좀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독산 같은 경우에도 구역이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곳과 그 다음에 동의서를 계속 받는 구역들이 또 있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합치게 되면 광명 뉴타운보다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이상 훨씬 지나게 되면 결국 독산이 더 신축이고 가치도 더 광명 쪽보다 나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광명도 사실은 경기도에 속하긴 하지만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생활권의 광명인데 독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교통면으로는 많이 소외되어 있긴 한데 신안산선이라는 강력한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교통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주거 정비도 되면 그 지역은 정말로 서울에서 우수한 입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경매로 진행을 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경매로는 다른 것들도 경매로 하게 되면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도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저렴하게 계속 낙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들이 투기 과열지구가 서울이 되다 보니까 규제들이 많은데 그런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경매 쪽에서는 많이 예외 사유들이 적용이 되고 편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외 사유로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저렴하게 매입을 하면서 이런 법적인 규제까지 피해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기록을 네. 봤을 때는. 네. 그럼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계획이잖아요. 네. 그 두 개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되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란 거는 신속통합계획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구간이 다르다 보니까 투자의 전략도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겠네요. 신속통합기획이나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되니까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긴 거고요. 네. 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니까 굉장히 좀 짧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투자 전략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물건을 일반 거래로 샀다. 그럼 우리가 실거주 의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매로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경매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장점이 많고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받지 않더라도 중간에 충분한 내 자산을 불리고 엑시트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을 잡으면 뭐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간에 많이 상승이 되면 팔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개발이 더 유리하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도 낙찰되고 신문 기사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핫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낙찰가를 나중에 따져보니 전에 거래됐던 시세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낙찰이 된 경우가 있어서 신문에 많이 나왔었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라도 취득을 해야겠다라는 맞습니다. 니즈가 있던 거네요. 그렇죠. 수요가. 예, 예. 재개발 구역이 아까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 중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입지가 더 좋은 곳을 네.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입지죠. 예, 그리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는 최대한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따져볼 것은 거기서 또 가능하다면 정비 단계가 조금이라도 더 진행된 곳.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단계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더 안정성도 높고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계가 가면 갈수록 더 금액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안정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면 상당히 재개발이 핫한데도 불구하고 네. 입찰자는 또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지금 재개발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재개발 경매 시장에 낙찰가도 많이 올라가고 입찰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몇 달간 지켜를 보면 입찰자는 조금 더 늘었어요. 근데 낙찰가 수준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입찰을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더라도 막상 입찰을 들으려고 할 때 리스크나 이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여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알면서도 모르니까 못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리까리 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망설여진다. 그게 근데 맞습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은 저희한테 교육받고 자신감 있게 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도 이제 중간중간 체크를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가 체크리스트 제공을 하고 확인해가면서 물건 분석을 하면요 확실히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건도 네. 저희한테 체크를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체크할 게 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빠뜨렸을까봐 저희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꼭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낙찰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와 입찰자가 많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리스크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 저희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네. 수강생분이 낙찰을 여러 군데 받으셨어요. 최근에 보면 독산동이나 뭐 구로 쪽에서도 낙찰 받으신 분들 경우 보면 현장에서 매매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4천에서 뭐 7천 정도 이렇게 싸게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전세 세팅까지 하게 되면 뭐 4천에서 5천 정도 네, 그 정도 금액으로 나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도 사실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투자를 하신 건데 재개발의 소요 기간이 네.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예, 그리고 모아타운은 한 7, 8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더라도 상황이 몇 년 후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엑시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플랜까지 미리 다 짜놓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파실 분들은 네. 뭐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네.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임대사업자도 고려하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계획은 다 세워놓고 그쵸. 예, 보유합니다. 1주택자 분들이 이제 민간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고려해서 다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수강생 낙찰 사례까지 들어봤고
그 외에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 괜찮은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지켜보다 보면 동의서 진구구역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네. 동의서 진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이 상당히 올라간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매물이 좀 많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런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것들 지정 안 된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단타로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단기 매각을 하게 되면 77%의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1년 내에 매각을 하면 그래도 한순간에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일정 부분 남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빌라를 단타를 치는 것과 이렇게 빨리 매각이 가능한 지역에 단타로 접근하는 것과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종 투자 수익은 재개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세금을 내더라도.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매매사업자가 가능한 무주택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좀 상당히 핫하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고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산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겠죠. 재개발 관련해서는 크게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요. 빌잡이만 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같이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물건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랄게요. 재개발을 계속 보다 보면 입지가 좋은 곳부터 빌라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소액으로 좋은 곳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